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지능이 천재급으로 높아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인생은 또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똑해지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조직에서도 출세하니까요. 예를 들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이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은 지능이 아주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능이 높으면 오히려 생존력이 떨어지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들 중 하나가 사바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요점은 우리의 뇌가 아직 수렵 채집을 하던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인간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수학, 과학, 문학과 같이 추상적인 분야가 현대 문명과 우수한 지능의 토대가 되면서 뇌는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뇌는 TV나 컴퓨터가 보여주는 추상과 허구의 세계를 수렵시대의 환경처럼 실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우수한 지능을 가진 인간일수록 이런 혼란은 더 심해집니다. 결국 우수한 지능은 가족, 친구 등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엔 생존과 행복 면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상식에 어긋난 행동과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명작 SF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데니얼 키스가 쓴 장편소설 엘저넌에게 꽃을입니다.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읽은 이 작품은 정신지체 장애자인 찰리 고든과 엘저넌이란 이름의 생쥐가 지능을 높이는 뇌수술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 소설은 단편이었는데 장편으로 개작되었습니다. 단편과 장편은 SF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휴고상과 네뷸러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주인공 찰리 고든은 32세의 정신지체 장애자입니다. 빵가게에서 일하는 그는 늘 주위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정도로 지능이 낮습니다. 그는 지체 장애를 연구하는 대학의 연구실에서 지능을 높이는 뇌수술을 받은 생쥐 엘저넌과 미로찾기 게임을 종종 하는데 그때마다 지능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리도 생쥐 엘저넌처럼 지능이 높아지는 뇌수술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 후에 그의 지능은 서서히 높아져 일반 사람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똑똑해지자 세상의 모든 게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놀림과 왕따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한편 빵가게에서 벌어지는 비리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울러 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린 사정도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찰리는 자신의 과거, 즉 전능했던 찰리를 제3자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찰리를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었는지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에겐 절망과 불행의 원천이었고 이웃에겐 불쌍하지만 거리를 둬야 할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지능이 계속 높아지면서 뇌수술을 한 의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해진 이른바 천재가 된 그는 더욱 냉철하게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한편 그는 자신이 받았던 뇌수술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향상됐던 지능이 다시 빠르게 퇴행하고 모든 것이 예전보다 더 나빠질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신보다 먼저 뇌수술을 받은 엘저넌이 심각한 퇴행 상태에 빠진 채 죽게 되면서 그것이 사실임이 입증됩니다. 그 후 그의 지능은 실제로 빠르게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하기에 이른 그가 마지막에 이르러 생쥐 엘저넌에 대한 글을 다음과 같이 일기장에 남깁니다. 제 집 근처에 오신다면 엘저넌의 무덤에 꽃을 바쳐주세요. 운명 공동체였던 생쥐 엘저넌에 대한 사랑과 애잔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쓴 일기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일기의 문체가 변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뇌수술을 받기 전에 그가 정신지체 상태에서 쓴 글들은 맞춤법이 엉망이고 사고의 수준도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뇌수술을 받은 후엔 맞춤법이 틀린 문장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엔 아주 박식하고 지적인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뇌수술의 부작용으로 지능이 퇴행한 이후엔 다시 처음처럼 맞춤법이 엉망인 서툰 문장으로 되돌아갑니다.
IQ 70에서 IQ 180까지 그의 지능 수준이 변해감에 따라 바뀌어가는 그의 의식과 문체를 생생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중 하나는 만약 과학기술을 통해 인간의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행복도 증진시킬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인류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른바 BCI 기술 등으로 지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소설 속의 찰리처럼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아는 게 병이란 말이 있듯이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로 고뇌하거나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낮은 지능을 가진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습득된 지식이 기존의 윤리와 충돌하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죠. 따라서 지능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소설은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감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과학기술의 개입에 대한 명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소설 속의 찰리는 수술 후의 삶의 쾌락이나 만족의 관점에서 수술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자 오히려 큰 고통에 빠졌고 인간관계도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와 같이 높아진 지능으로 발생하는 불만들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라는 격언처럼 말이죠. 찰리가 뇌 수술 후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능이 높아짐으로써 얻었던 좋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더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느꼈던 행복감은 사실상 많은 부분이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임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유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행복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더 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분법적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지적 성장과 내적인 만족감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그런 균형 속에 내포된 불만족, 즉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욕망은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이 소설에서처럼 불안정한 과학기술로 인간의 뇌를 건드리는 것은 피실험자는 물론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험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도 사회적인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다니엘 키스의 이 소설은 지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관련된 문제들, 아울러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초인이 되고자 하는 미래 인류에게 던지는 문제들을 담은 작품으로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